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손을 흔들어 볼까요? 안녕. 잘 있었어요? 사인을 해줘. 그렇지. 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4일 목요일이고요. 콘텐츠 산업 창업론 세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늘 특강은 지난번 두 번의 특강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지난 두 번의 특강이 조금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한 그런 특강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우와! 이렇게 놀라움을 경탄하지, 경탄하면서 네, 그러면서 특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 그 수업 본격적으로 특강을 진행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사이버 캠퍼스에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번호 751번이에요. 제가 채팅창에 역시 적어드릴게요. 751번. 네. 체크하시기 바라고, 이게 한 10분 정도만 10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이버 캠퍼스 출석 체크가. 10분 안에 여러분 진행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 수업 시간 내에 여러분들 이 영상 있는 거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강 강사님과 인사를 나눌 때만이라도 여러분 같이 화면을 켜주시면 네, 어떤 친구들이 2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되겠구나 라고 특강 강사님께서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비록 비루하지만 네, 얼굴 켜주시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야들야들한 그런 특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바깥 공기도 쐬고 싶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 특강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사실 살짝 되기는 합니다만 네, 제주도에서 해녀의 부엌이라는 굉장히 멋진 뭐라 그래야 되죠? 멋진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화면 중에 지금 선생님께서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월등한 미모로 네, 월등한 미모로 그 화사함을 잔뜩 선보이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찾으셨어요? 와, 진짜 대단한. 나 아니에요? 나 오늘 특강 강사 아니고 네, 하얀 옷을 아주 멋지게 입으시고 얼굴 너무 가까이 대셔가지고 지금 깜놀할 뻔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녀의 부엌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이고 계시는 김하온 대표님이세요. 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음소거를 하시고 해제하시고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와, 신기하네요. 이런 강의가 처음이라서. 네. 재밌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해녀의부엌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제주도고요. 바다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오, 제가 여기가 집이라서 보이실까요? 아니요, 오, 보입니다. 네.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네. 부럽네요. 좋죠? 네. 네.
제가 PPT 자료를 어저께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PPT를 먼저 제가 공유를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전체 화면으로 되어 있나요? 네. 네, 제가 자료를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기존에 이제 좀 창업하고자 하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이 분들 앞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해녀의 부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교수님밖에 없으세요. 아, 다 처음 들어보셨구나. 어쩜. 네. 그러면 일단 해녀의 부엌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좀 해서 제가 해녀의 부엌이라는 걸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사업을 해보면서 컨텐츠가 가진 이런 힘에 대해서 느꼈던 지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따가는 좀 깜짝 출연으로 누군가 좀 특별 출연을 할 거예요. 네. 오, 기대됩니다. 네. 지금 통화하고 계신 학생분도 계시네요. 네.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막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짧게 이렇게 딱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해녀의 부엌의 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끊기거나 이러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소리도 들리시나요? 네, 소리는 들립니다. 네. 여기가 진짜야! 해녀의 부엌은 방치된 해녀의 공간을 활용해 해녀의 문화를 알리고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팀입니다. 해녀의 삶을 담은 젊은 예술가들의 공연과 해녀가 직접 차려주는 식사, 그리고 해녀의 이야기가 있는 국내 최초 제주 해녀 다이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자연산 해산물을 널리 알려 국내 소비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연 예술을 통해 해녀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해녀의 부엌이 가장 제주스러운, 제주다운, 그리고 진짜 제주를 담은 콘텐츠로서 기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녀의 부엌은요, 그 구자읍 종달리라는 성산일출봉 근처에 이제 해녀분들이 한 20년 전에 활발하게 사용을 했지만 어촌인 감수로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공간에서 아까 보여드린 해녀의 삶을 담은 공연, 그리고 해녀가 차려주는 식사, 그리고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로서 극장식 레스토랑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기 있는 이미지 사진에 있는 해산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아시네요. 네. 이게 바로 뿔소라라는 해산물인데요. 사실 제가 이 뿔소라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긴 하지만 이 제주 도내에 뿔소라가 한 2,000톤 가량이 생산이 돼요. 근데 이게 한 80%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뿔소라가 해녀들의 주 소득원인 해산물이에요. 근데 이 해산물이 일본에 판매를
하는 거에만 굉장한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창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채취한 뿔소라 가격이 정해지고 심지어 지금 20년 전 가격보다도 하락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엔저 현상이 일어나면 제주도 뿔소라 가격이 폭락하고 그리고 막 요즘에 뭐 한국산 불매운동 일어나는 이런 시기쯤에 되면은 또 더 이상 뿔소라를 받지 않겠다 하면은 이 뿔소라가 더 이상 처치 곤란이 돼서 생산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굉장한 이제 우리 해녀들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해녀분들이 뭔가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기에는 이분들 평균 연령이 70대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도전이 일단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제주도의 어떤 좀 특이한 갠당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대기업이든 뭔가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이 와도 이분들은 이렇게 타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하면 무언가를 허락하고 도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화, 되게 특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해녀의 부엌을 창업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 해산물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1차 생산자를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열광할 수 있는 제주만의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이 마음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주도도 그렇고 해녀도 그렇고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고 해녀 집안에서 자라온 제주촌 아이예요. 그래서 해녀분들이 처한 이러한 문제가 저한테는 그냥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드리고 싶었고 근데 저의 이력을 보시면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왔어요. 사실 사업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오히려 여러분들보다도 창업에 대한 단어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고 제가 창업을 하고 사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네. 제 인생도 예술 막 이렇게 예술에만 빠지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막 보시면 막 2015년부터 막 농수산식품 콘테스트 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향토 식문화대전 음식관광공모전 뭐 한국경력학교 청년벤처기업이 참 제 2막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예술을 하던 애가 이렇게 창업을 했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주도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문제로 3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해산물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해녀들의 공간이었어요. 바닷가, 해안가 주변으로 해녀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바닷가랑 한 5-6발자국만 걸어가면은 그렇게 가까울 만큼 그런 해녀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녀 수가 감소하면서 이러한 공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던 실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공간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치성이 높은 공간인데 뭔가 어촌인들이 활용하지 못하면 이 공간은 민간인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는 공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두 번째로는 이 공간을 보면서 시장성을 봤어요. 네, 저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낸다면 굉장히 이런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선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의 컨텐츠인데요. 사실 제주 도민으로서 제주가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육지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좋은 시장을 가진 곳인데 제주의 컨텐츠는 너무 다 이제 획일화되어 있고 진짜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해녀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해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해녀가 굉장히 이런 이슈가 많이 됐지만 해녀를 활용한 컨텐츠 역시도 그냥 어떤 가벼운 보여주기식 외에는 진짜 해녀를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었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들을 보면은 다 해외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해외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잘 되었던 것들이 제주도라는 공간만 빌렸을 뿐이지 정말 제주로서 출발한 컨텐츠가 없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술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주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제주만의 경험을 막 하고 싶지만 결국에 와서 하는 거는 인기 있는 그런 카페 투어를 한다든지 어떠한 그냥 사진을 찍으러 온다든지 제주를 그렇게밖에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이거를 한번 다 살려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자. 이것은 지금 우리 시장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솔루션은 해녀들이 사용했던 이런 해녀의 공간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그리고 해녀의 삶을 담은 공연 이 공연을 잡은 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했을 때 잘 된 것이나 어디서 잘 된 것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담은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사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 너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제주도 해녀의 해산물 문제야. 그래서 해산물을 팔겠다는 거야? 아니면 공연을 하겠다는 거야? 해산물을 판매하는 거는 정말 유통 비즈니스로 완전한 어떤 사업의 길로 가야 되는 거고 공연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공연을 만들어서 어떠한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떠한 또 다른 모델인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해산물을 팔고 싶은데 너가 해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너가 할 수 있는 공연을 끼겠다는 거야? 아니면 너가 잘할 수 있는 건 공연인데 공연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해산물을 팔아보겠다는 거야?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분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고 사실 저는 제가 가진 거는 무모함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거를 다 할 건데요. 다 섞어볼 건데요. 이런 답변만 계속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아직 너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이 시장을 몰라서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건가에 대한 조금 불안함과 의구심들이 저도 많이 내면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말들 때문에 포기하느니 한 번은 해보자. 딱 한 번은 해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이제 해서 저희 학교 팀원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친구들, 뭐 동기들, 선배들 다 모아가지고 무용하는 친구, 뭐 조명하는 친구, 영상하는 친구, 뭐 무대 만드는 친구, 연기하는 친구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요거 우리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사업화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우리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으니 한 번만 해보자 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지금 저희가 정식 오픈한 건 2019년인데 1년 전에 요거를 단 일회성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포스터 같은 경우도 그냥 해녀분들 근처에 가가지고 아이폰으로 해녀분들 해산물 널브러진 거 찍고 그리고 이런 포토샵 하는 거 막 배워가지고 막 만들고 막 포스터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을 모집을 해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인스타그램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매력적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해녀와 함께하는 은밀한 저녁 식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했는데 6시간 만에 저희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이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일단은 자료로 만들어 놔야겠다. 내가 어디 가서 더 이상 말로만 이거는 잘 될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백날 얘기를 해봤자 이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만들자 해서 요때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오그라드는 옛날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때는 하루 대여해서 한 거예요. 소품들도 다 빌려오고. 해녀의 부엌은 부엌이라는 단어 안에는 엄마 그리고 뭐 손맛 이런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부엌만큼은 어머니들이 이제 대부분 해녀들이시다 보니까 가장 이 부엌 안에 해녀의 문화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 부엌을 통해서 해녀분들의 가장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고 그리고 따뜻한 이 모습을 이 해녀의 부엌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해산물이 20년 전 가격보다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런 해녀분들의 이런 소득 그리고 해녀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고생한 이 해산물을 제값도 받고 이런 국내 소비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이제 예술 공부를 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많이 내용을 미리 알고 온 거는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행사장 구성이나 또 메뉴의 구성이나 또 행사의 식전 공연 같은 것도 너무 좋았고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되게 정감이 넘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요리도 굉장히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정말 가정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즐겁게 먹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일반적으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 전혀 절대로 오기 힘든 이렇게 독특한 장소에서 그리고 아주 독특한 내용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음식 제주도가 앞으로 더욱더 좋은 관광지로 발전하려면 이런 기획과 행사가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녀하면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이런 숨빗소리 이런 단어만 계속 많이 들어서 해녀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기만 하고 되게 안쓰럽고 뭔가 되게 항상 찡한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녀분들은 바다 물질하시는 게 굉장히 행복하시고 그런 삶과 죽음을 떠나서 그 자체로 되게 직업적인 만족도도 높으시고 이렇다는 걸 이 분위기 자체가 되게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 삶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것 같아요. 내가 먹는 방식 그대로 우리 자식들한테 해주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설명하고 그렇게 시식하는 음식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해주듯이 그냥 해드리는데 맛있게 드시고 가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옛날 영상이라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거 해녀의 부엌 요거 기획을 했을 때
제가 본 해녀분들은 정말 케어하시고 어떤 힘듦의 삶을 살고 굉장히 위험한 직업군이지만 직업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89세, 90세가 돼서도 바다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녀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해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게 막 삶과 죽음, 뭐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 뭐 목숨을 건 생업, 어떤 이런 되게 자극적인 요소로만 해녀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녀가 가진 해녀의 문화는 우리 현대인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첫 번째로는 그런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해도 바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그 몇십 년 생활을.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친화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현대인들한테 이러한 정신을 많이 알려주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 컨텐츠에 그러한 좀 내용과 그런 색깔들을 좀 많이 담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만들고 도청에 찾아갔어요. 도청에 찾아가서 이러한 걸 앞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아무리 뭐 이제는 뭐 유통을 하든 뭐 판매를 하든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된다. 이제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들을 보였다라고 해서 막 도청에 찾아가가지고 막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니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이 리모델링 하는 지원 자금을 받았어요. 예. 원래는 사업비가 이런 곳으로 없었는데 정말 끈질기게 찾아갔거든요. 두 과장님 찾아가서 우리가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청년들이 움직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제주 콘텐츠진흥원, 서울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을 텐데 제주에도 이런 지역마다 더 콘텐츠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청년들이 창업하는 걸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의 콘텐츠진흥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이제 낭그늘이라는 이제 소셜 벤처를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에 좋은 임팩트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곳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공연을 만들고 이제 뭐 마케팅을 하고 이런 자금으로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엔 제주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한국컨텐츠진흥원, 뭐 해양수산부, 뭐 문체부, 뭐 한국관광공사 뭐 이런 데서 이제는 많이 받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원금 이런 거 기업마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원금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하면은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지원금이 많으니 뭐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에 정식 오픈을 해서요. 이제 한 1년 3개월? 1년 5개월 정도 이제 되었는데, 저희가 오픈과 동시에, 평균 매진율이 96.78%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진이었죠. 예. 그래서 매출액이 2억 2천만 원 1년 동안 달성을 했고요. 누적 방문객이 지금 현재 저희가 금, 토, 일 이렇게 3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 한 2019년 하반기에 한 1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밸류 15억으로 투자를 받았는데요. 사실 컨텐츠로 투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투자라는 것은 돈을 넣고 그만큼 또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뭐 돈이 필요하면 지원금을 알아보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가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요, 저희는 이런 콘텐츠로도 투자를 분명 받을 거예요 라는 어떤 이런 좀 무모한 생각으로 회사도 주식회사로 설립을 했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우리도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컨텐츠가 돈이 된다. 네. 앞으로 사람들은 컨텐츠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네. 그 내용은 이따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올해 한 중반기에 썼던 건데요. 뭐 네이버 메인판에 뭐 등재가 되고, 뭐 카카오 메인판 등재가 되고, 그리고 또 해녀분들이 또 해외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또 가기도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 비용을 저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쓸 자금도 없었고, 근데 알아서 많이 찾아왔어요. 왜냐면 컨텐츠 자체가 좀 독특한 컨텐츠다 보니까 알아서 이런 기업들에서 많이 찾아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창업하는 친구들은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좀 투자 얘기를 넣었는데, 어제 가톨릭 대학교 그 친구한테 들어보니 이 친구들 투자에 관심이 없으니 컨텐츠 얘기를 많이 해라라고 해서, 네.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사실 저희 해녀의 부엌이 대기업과 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제주도에 이 공연하는 팀이 대기업과 작업을 한다는 것이 저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대기업들은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들도 이야기를 막 찾아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젠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아이템들이 있다 보니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이런 이색적인 컨텐츠를 가진 곳과의 콜라보, 이런 곳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 이런 대기업들과의 작업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아이템을 만들면 그냥 여러분 안에서만 이렇게 있지 말고 이런 데 한번 진짜 찾아가 봐도 연결을 다 시켜줘요. 사회공헌 팀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자금도 받고 여기서 홍보도 해주시고 또 여기랑 엮으면서 또 다른 컨텐츠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저희 해녀의 부엌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두 가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연. 이제 공연을 통해서 저희는 브랜드를 알리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쌓고 브랜드를 알리는 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단계로 되는데, 현재는 지금 1단계 극장식 레스토랑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3일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컨텐츠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날 이제 할 것이 이제 그 미디어 파사드 기술을 활용한 영상을 지금 이제 런칭을 할 예정이에요. 그거 이제 열심히 저희 팀원들이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 도내에 있는 이런 117개 탈의장을 대상으로 이제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공간을 확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해녀분들이 채취한 이런 해산물 그리고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모델까지 앞으로 이제 점차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서 작년에 초청을 받은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가 해녀의 부엌을 가지고 올라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 달라. 거기에 고민은 한식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충무로에 있는 한국의 집이었는데, 거기가 공간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외국인들을 좀 유치를 하고 한국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4개월 동안 했던 컨텐츠인데 영상 통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다 보니까 저희가 쿠킹 클래스라는 컨셉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림 자극을 활용해가지고 네,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거 공연을 가지고 나가면서 좀 한계성을 느꼈던 게 해녀분들을 이제 모두 이제 모시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컨텐츠를 또 확장하기에는 좀 한계성이 있다라고 이제 느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 미디어 파사드라는 단어도 제가 이거를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도 처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유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시든 뭐 어디 식당이든 뭐 어디 공연장이든 이제는 이 미디어 파사드 기술이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컨텐츠의 기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미디어 파사드 기술이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유행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단순한 영상 기술만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쇼킹을 주기에는 이젠 너무 흔한 기술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단순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이 하나의 이야기를 더 확장해 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돼야 이것이 차별화가 있지 단순한 이 기술만 믿고 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안에 어떻게 해녀의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 해녀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이에요. 예, 요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오픈을 하면은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해산물을 판매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 팀원들 자체가 유통 전문가가 있는 팀이 아니에요. 극 만드는 친구 있고요. 연기하는 친구들 있고요. 그리고 공연 만드는 친구들 다 이런 친구들인데 저희가 해산물을 지금 저번에 2주 동안 한 1.5톤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와드즈를 통해서 처음에 판매를 했는데 와드즈에서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지금 해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판매 실적을 낸 것이 아마 최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사실 해산물이 아니라 이 컨텐츠가 거의 이제 돈을 벌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해산물을 매력적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89세 최고령 할머니 먹방 영상을 저희가 찍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언박싱 영상부터 해가지고 89세 할머니가 굉장히 러블리하게 이 막 뿔소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이 할머니의 이 주는 이 감성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할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구입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쳤을 때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1,600만 원 2주 동안 네, 뿔소라를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제주 도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해산물을 활용한 제조 식품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지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무언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진입할 시장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사업을 가지고 어떠한 규모의 시장까지 진입할 것인가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연 시장으로 가기에는 되게 시장 규모가 작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역시도 컨텐츠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이것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장으로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는 사실
사업 발표할 때 하는 건데 넣었어요. 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의미를 갖고 있는 지점이 사실 이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뭔가 해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 해녀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바다에서 물질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연령이 이제 고령 해녀분들은 이제 도 차원에서도 물질 가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가지 말라고 이제 좀 권고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령 해녀분들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해녀분들 한 8분들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요. 그리고 해산물 역시도 저희가 입찰가 대비 항상 높은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어촌 마을, 관광객이 드문 이 어촌 마을에 이제 관광객을 유입시키면서 상권도 활성화를 했고요.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 역시도 1차 생산자가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제주에서 이제 이색적인 경험을 관광객들에 제공을 함과 동시에 사라져가는 이런 해녀의 이야기를 저희가 공연으로 만듦으로써 보존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해산물도 우리가 시가 대비 높은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이 유통 이론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이거든요. 유통은 사실 최대한 값싸게, 양 많이, 빠르게 하는 것이 유통의 기본 3원칙인데 저희는 비싸게, 그리고 불편하게, 그리고 굉장히 느리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것이 이 시대에는 먹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 컨텐츠가 있어서. 네. 사람들은 이제는 돈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내가 더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 이야기에 돈을 투자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저희가 해보니 많이 그런 걸 느껴요. 더더욱.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시장이 이제는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제주도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는 됐지만 정작 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돈을 벌고 있는 건 일본이에요. 예. 일본과 제주도가 해녀 유네스코 등재될 때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내가 원조다, 내가 원조다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역사를 이제 막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제주도 해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해녀의 문화를 전파시켰고, 그러면서 일본에 이제 해녀의 문화가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제주도 해녀가 등재가 됐는데, 일본은 정말 이 컨텐츠의 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해녀가 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해녀를 활용한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축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식당도 일본 사람들이 해산물을 직접 해녀에 복장을 하고 구워주고 그걸 또 판매하고 또 해녀 마을을 만들고 해녀 활용한 굿즈부터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해녀를 대표를 해서 해외로 나아가는 꿈까지 꾸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박대철이라는 여기 친구가 있어요. 네, 이 박대철이라는 친구가 여러분들과 같은 과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관객으로 처음에 와서 저한테 저는 해녀극을 쓰는 친구인데요. 이 컨텐츠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 컨텐츠를 같이 만들고 이 팀에 인벌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무모하게 저한테 제안을 했던 친구예요. 정말 초반에. 근데 이 친구를 만남으로써 저희 해녀의 부학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이따가 좀 특별히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가장 같은 시선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따가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44분인데 이제부터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없네요. 혹시 몇 분부터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나요? 저희 쉬는 시간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냥 쭉 하시다가 한 12시 20분쯤, 30분쯤 12시. 질의응답 받아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근데 시간 제가 모자르시면 더 쓰셔도 됩니다. 또 너무 길면은 지루할 테니 네. 네. 제가 그 친구를 일단 소환을 하고 제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네. 사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니면서 예술이 가진 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예술 공부를 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는 연기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연기를 전공하고 이제 연기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연예인 할 거야? 뭐 배우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연기라는 이 예술 학문이 연기 이꼬르 배우로만 이어지는 것이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왜 이 위대한 예술이 하나의 직업군으로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다른 일들을 뭔가 할 수 없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했던 일이 저는 아동 놀이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통한 예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때 제가 21살 때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봤는데, 그때 제가 봤던 아이들이 막 청담동 아이들, 막 서초구, 강남구 이런 부잣집 아이들을 막 보면서 막 모 기업의 회장님 손녀 막 이런 아이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이 결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이 많으면은 아이들도 좀 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결핍이 훨씬 더 많고 막 어떤 한 아이는 막 3살 아이인데 이를 너무 많이 갈아가지고 이가 마모가 돼가지고 뭐만 하면은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막 분노가 굉장히 쌓여있던 아이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손에 사인펜 하나만 묻어도 비명을 지르면서 막 하던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6살인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말을 못해요. 그냥 소리도 못 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살 때부터 엄마가 5개 국어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5개 국어를 가르쳤었고, 그리고 또 그 이를 악물던 그런 친구는 부모님들이 육아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남의 손에 맡기는 거를 너무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분노가 굉장히 많은 아이로 성장을 했고, 막 이런 어떤 되게 결핍된 증상들이 이제 많아서 저는 이제 연기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조금씩 치료를 해갔어요. 그래서 사인펜이 묻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사인펜이 묻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놀이를 통해서 가르쳐 줬었고요. 그리고 또 뭐 말을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해서 상황극 놀이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재밌는 것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한 5년 정도 이제 봤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몇백억의 부자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공감, 감동, 교감, 이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느끼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건 앞으로 돈이 되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나올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될 것이고요. 이제 또 4차 혁명 시대가 이제 일어나면은 정말 이제는 기술과
정말 많은 이 시대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은 거꾸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갈 것이고 사람의 이야기를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억만금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돈이 될 것이고 이제는 결국에는 다시 거꾸로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사람과 공감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싶을 것이고 웃고 싶을 것이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이야기는 돈이 될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냥 일개 뭐 공연을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대표님은 우리를 찾게 될 거예요. 앞으로 대표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진 이 힘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친구들일 거라 생각해요. 지금 사실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어딘가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뭐 경영학과나 이런 과보다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직업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25살에 사업 발표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농림축산식품부랑 해양수산부랑 청와대가 주관했던 농수산식품 콘테스트였는데 그때 1000개의 팀이 지원을 했어요. 전국에 1000개 팀이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었던 상품은 제주산 톳을 활용한 조청이었거든요. 근데 이 조청을 가지고 대회에 나갔는데 막 별의별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막 염전 기술부터 막 무슨 막 드론을 활용한 뭐 농약을 뭐 처리하는 법부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이 조청 하나로. 그때 사실 그때 막 제가 PPT 발표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업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시장성이 뭔지 이런 단어도 모르는 애가 사업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PPT를 열심히 막 이런 막 교수님들부터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PPT 연습 자료들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발표장 올라가기 10분 전에 이거 나의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 아이템이 가진 가장 살아있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지 내가 아무리 이거를 잘난 척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매력적이 과연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들어가기 10분 전에 PPT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막 앞으로 우리가 진입할 시장은 이런 시장이고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막 이거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올라가서 연기했어요. 네, 연기해서 이 조청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막 연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평을 줬는데 그때가 25살이었거든요. 앞으로 5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 제품의 차별화를 가지고 올 것은 스토리입니다. 이 1000팀 중에 유일하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팀이 당신네 한 팀입니다. 네, 하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그때 주셨어요. 심사위원들이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영상을 제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공유를 중지하시고 다시 공유를 거셔야 돼요. 네,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전체 화면? 네. 네. 여기 나는 농부다라고 적힌 거 혹시 보이세요? 네네. 네. 제가 이거 사실 공개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라고 제가 이렇게 막 화려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전쟁도 이 선남선녀의 처음으로. 알수 없나 보네요. 아. 25살 때입니다. 이모의 모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온 제품은 제주산 톳으로 만든 토청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드셔보시고 어떠셨나요? 나는 이빨이 어서분한 이것도 먹고 정하고 저것도 먹고 정한 뒤 씹지를 못해 못 먹음수다. 캔디에 이거는 목에 슬금슬금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구나 막 좋수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선 토 채취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요 복석에 저기 막 통 널브러져 있는데 나 이거 채취하나오다. 아니 1kg를 생산하면 최소 6,000원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올까? 캔디에 일본 놈들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톳 안 먹는 거 알아보다니 막 톳 할값에 불렁시다. 강행 4,000원도 안 나옴시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나 이거 채찍 뭐햄실까? 나 이거에 더러운 이거 못하쿠다. 질의응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정원 의원님. 네. 이 제품 토청 먹어봤는데 참 이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팀장을 김하원 딸이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바꿔야 되나요? 연기력도 그렇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것도 일종의 홍보인데 앞으로는 따님을 팀장으로 해주시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행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때 진짜 아까도 PPT 보면 뒤에 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라고 하고 일단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의 길로 접어들었고 지금 그래도 25살에 시작을 했으니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진짜 사업을 이제 한 단계 가면 갈수록 더 확신이 생겨요. 이제는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돈이 되는 세상이 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박대철 팀장님을 모시고 네, 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인volve를 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팀장님도 이제 사업을 한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으니 어떤 걸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자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후배님들도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녀의 부엌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는 박대철이라고 하고요. 가톨릭대학교에서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13학번으로 아직 휴학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조소현 학생이 네. 격한 반응을. 굉장히 많은 분들, 다 보여요? 지금 다 진짜 다 보이네요. 네. 네, 종아도 있고, 윤경이도 있고. 안녕하세요, 다들. 네. 네, 저는, 여기서 일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네요. 네. 작년에 이제 초반에, 여기서 해녀의 부엌에 관객으로 맨 처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객으로 왔을 때 해녀의 부엌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되게 해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음식을 차리고 그 해녀가 나와서 해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해녀가 이제 인터뷰를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준비하던 해녀 시나리오가 있다는 걸 조금 이제 다시 상기시키면서 대표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렸죠. 해녀의 이야기를 작게나마 듣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미팅 자리를 가졌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표님, 우리 극작가 구하고 있는데 혹시 내려와서 숙식 제공해 줄 테니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하면서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원래 학생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입장과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달랐던 거는 그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운이 좋았죠, 저는. 운도 좋았고 네. 그리고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녀의 부엌 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저는 원래는 시나리오를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약간 뻥카를 친 거죠. 들어오고 싶어서. 저한테는 그 시나리오 작가고 시나리오를 쓴 게 있고 포트폴리오까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해서라도 진짜 네.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녀의 부엌에 와가지고 해녀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도저히 시나리오 아이템도 떠오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잠깐 멈추고 해녀분들 물질하는 거부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유 돌리면서 인사드리고 해녀 이모들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거 다 녹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녀분들의 스토리를 진짜로 알게 되니까 지금은 한 4편 정도? 시나리오는 지금 극으로 올리고 있는 건 4편 정도 됐고 이제 해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마케팅 방향성을 조금 잡고 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이제 저와 팀원들이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발굴해 내는 것. 그런 거 말고 학교에서 배운 거와 현장에 나와보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네. 진짜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네, 네.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학교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발표할 때 사용했던 그런 스킬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나? 라는 출발점부터 사실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려면 이러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쭉 있다의 나열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실제로 나와 보니까 세상은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다루는 순간들은 몇 번 없어요. 이제 그 몇 번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치열하게 아이디어 싸움을 하면서 결국엔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직업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 업무 능력도 있었어야 됐고 아직은 조금 많이 모자란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이야기를 어떻게 매력 있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로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뭐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내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풀어내서 면접을 볼 것인지 뭐 그런 류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적어 놓는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저도 예술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희 팀장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예술과 사업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술은 나로부터 시작한 고민으로 시작이 됐다면 사업은 시장, 타인으로부터 시작한 고민으로 찾아내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는 순수 예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버는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을 이 시장이 원하는, 이 고객이 원하는, 이 타겟이 원하는 걸로 어떻게 다시 포장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 역시 또 학교에서는 사실
나의 고민으로부터 집중하게끔 교육을 저한테 시켜줬다면 이제는 저는 우리의 생각은 일단 버려요. 우리가 이거는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재밌을 것 같고 우리가 이거는 뭔가 느낌이 오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시장이 그걸 원하냐? 그 타겟이 그걸 원하느냐? 예, 그 고민으로 가야 결국에는 이 지점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극을 썼던 거랑 지금의 극이 완전히 달라요. 예. 처음에 극을 썼을 때는 뭔가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붕 떠 있는 느낌. 이게 과연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고 이제는 그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점을 쏙쏙쏙 빼가지고 그거를 자기화시켜서 극을 써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오면은 오열을 하고요. 예, 이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그거에 대한 리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술가만큼 좋은 사업가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나로부터의 고민이 잘 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고민을 했을 때 정말 매력적인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초기 멤버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영입하기보다는 이런 어떠한 예술 꿈꾸는 어떠한 이런 청년을 더 영입했던 이유가 무모함이 저희는 중요했고, 예, 이 무모함에서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이 기존에 있던 틀을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팀장님의 구라에 넘어갔지만 네, 아주 이제는 결과적으로 봤을 네, 때 초반에는 저희 둘이랑 세 명이 출발했는데 지금은 직원만 15명이 된 회사가 됐어요. 네, 거기에 이제 완전 리더를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주제로 대표님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제일 강점이 그거를 잘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진짜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뭔가 사람에서부터 출발한 것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부터 잘 적어 놓으시고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면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생활도 해보시고 관객들이 뭘 좋아할지도 계속 적어보시고 그거는 저도 계속 하고 있고 대표님도 늘상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자, 내 표정들이. 네, 다들 다 보여요. 네, 재미가 나오니까 다들 표정들이 조금 안 좋아지셨는데. 네, 그러네요. 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Q&A는 아마 채팅창을 열어서 Q&A를 한다고 바라는데. 네. 네. 여러분 이 두 분에게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여러분의 진로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함께 나눠주셔도 괜찮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을 여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 채팅창을 누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안 보고 계셨군요. 제주도 가서 먹어봤어요. 알아요. 소통창을 이제 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인터넷 방송 네. 별풍선 좀 써주세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름도 읽어주세요. 네, 고은비 친구. 고은비님. 네, 고은비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공연 상황은 어떠하며 온라인 활용할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답변해 주시죠. 제가요. 네. 이 정도는 하실 수 네. 있잖아요.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도 공연장 방역이나 일단은 기본적인 시설적인 부분부터 이제 관객들 사이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는 방향성을 좀 하고 있고, 일단 공연장 내부에서는 최대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제 손소독제 처리 같은 건 요즘 다 기본적인 거죠. 네, 왜요? 아니 어떻게 방역하는지보다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공연 상황이 어떠냐면요, 안 좋아요. 네,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달 반 정도 공연을 스탑을 시켰어요. 아예. 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너무 사람들이 알아서 너무 잘 찾아와 주니까 저희가 좀 안일했던 것이 이번 사태에 많은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연 외에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빡센 회의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연을 통해 우리의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와디즈 펀딩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가공식품도 만들어서 이제 판매가 이제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 활용한 콘텐츠 만드는 것까지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 저희는 아날로그 컨텐츠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야만 하고 방문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굉장히 불편한 것 안에서 즐겨야 되는 편리함보다는 이런 컨텐츠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번에 그래서 막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방 영상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이거가 이제 병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안창신님,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고려하는 것. 아,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고려하는 것. 네, 1번 대표님 컨펌. 네. 2차 해녀분들 컨펌. 네. 근데- 해녀분들 컨펌도 받으세요? 네,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해녀분들이 이 공연을 리허설 할 때도 맨 처음에 보게 하고, 첫 공연할 때도 일단은 무대 뒤쪽에서 좀 보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이분들한테 그만한 선물이 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거를 저희가 이렇게 풀어냈는데 관객들한테 전해줘도 될지, 사실 그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쓰죠, 저희는. 왜냐면 저희는 실제 해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해녀의 살아온 그 삶을 사실 저희가 짧은 뭐 시간 안에 전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우리가 가볍게 푼 건 아닌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해녀분들을 항상 초청을 해서 저희가 공연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것이 공연에 올라가도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받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종환님. 현재 제주도에서 해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 해녀분들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해녀의 부엌에서 해녀의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거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해녀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 뒤면은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 네. 이제 이 문화는 더 이상 이 해녀라는 직업군은 더 이상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면 제주도 자체가 이제 너무나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부터 이제 나왔던 직업군들이고 어린 나이에 시작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직군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물질을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는 뭐 더 어떤 기술을 활용한 돈을 벌고자 하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해녀는 이제 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더 값진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해녀는 사라질 수 있으나 해녀의 문화는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들의 정신, 그들이 가지고 만들었던 그 문화의 가치관, 철학, 요 문화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화에
해녀의 문화를 활용한 컨텐츠로서 해녀가 직접 출연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지금 현재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실 해녀분들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세대가 아마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대표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는 해녀의 문화, 사라져가는 해녀의 문화를 조금 더 오래 연장시키고 수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야기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로 나갈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해외의 어떠한 그 바이킹이 어디가? 바이킹이 저기 유럽, 동유럽 쪽으로 추운 바이킹 바닷가 쪽. 바이킹 그 해적들 그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의 바이킹을 넘나든 한국의 해녀의 문화로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예. 실제로 해녀들은 없어지더라도 그들이 했던 그 약간 원시적인 문화, 그 문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정신, 교훈, 요것들을 우리는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송승정님. 송승정님. 해녀분들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끔 설득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아까 저희가 그냥 해보자 했던 그 영상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찍었던 거. 해녀분들 처음에 저희가 막 설득했을 때 다들 너무 머리 아픈 일이라서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창고로 잘 쓰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또 치워야 되고 불편한 것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거 하루를 할 때 해녀분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마을 분들 다 초대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해녀가 멋있고 해녀가 즐거운 콘텐츠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해녀가 참여할 것이고, 그래야 해녀와 우리가 오래 공존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공간도 너무 세련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해녀들의 소품들로 채웠고요. 그리고 해녀를 영웅으로 우리는 만드는 거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녀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이 오열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응원받는 것이 이 해녀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해녀라는 직업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지만 정작 등재된 게 이분들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해녀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해녀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해녀라고 하면은 막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말할 때 우리는 못 배워서 우리가 무식해서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객의 박수를 받고 관객의 응원을 받고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받게끔의 그 순간을 만들어 드리니까 해녀분들은 더 참여를 하고 싶어졌어요. 예. 그래서 바다 물질 안 갈더라도 공연을 하고 싶어 했고, 예, 이제는 그렇게 많이 변했고, 처음에는 설득할 때는 정말 별의별 거 다 했어요. 막 물질 나갈 때 막 새벽 5시에 믹스커피 타가지고 막 컵백시키고 하루만 하게 해줘. 딱 하루만 하고 결정해주세요. 하루만 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때 이제 하루를 했고, 이제 그때 해녀분들이 느낀 바가 너무나 이제 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사업화가 됐고 이제 안정적이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이제 어떠한 걸 주제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단순히 컴퓨터로 그거를 서치하고 컴퓨터로 공부하고 전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곳을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서만 교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 작업이 일단 저는 무조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히 우리가 해녀의 이야기를 인터넷으로만 서치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다면 저희는 그냥 뻔한 스토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관객들도 그걸 느껴요. 이들이 진짜 해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해녀와의 교감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예, 이거는 관객들도 그거는 느끼더라고요.
김시은님, 오늘 좋은 내용의 특강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직원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인들 위주로 스카우트 하셨나요? 아니면 구인 사이트를 이용하셨나요? 하셨는데, 처음에는 지인들, 제 학교 동기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후배 관계를 잘 맺어 놓으십시오. 예. 교수님들까지 저는 막 교수님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저희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교수님 와서 해주세요. 막 하고 막 동기들 선배들 막 다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밥이랑 먹을 거 줄 테니 좀 해보자 하면서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선후배들도 많이 도와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격 사업화가 되면서 아까 이제 이런 팀장님들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 너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떤 먼저 가는 네, 사람, 먼저 오는 사람들. 오는 팀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구인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처음 시작을 약간 이제 또래들이랑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좀 문제들도 많았어요. 그것도 저랑 같이 창업했던 친구가 제 동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과 사의 구분이 좀 어려운 지점도 있고 그리고 사업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또 엮이다 보면은 막 서운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뭐 정말 내 친한 친구와 사실 처음에는 지인들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은. 네, 그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어떠한 회사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룰을 짜고 명확한 구조를 만들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지를 못했어가지고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명확하게 이제 룰을 정하고 간다면 처음에 이 지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커요. 막 최저시급 막 요구하고 막 야근 수당 요구하고 이런 친구들과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창업은. 네. 정말 같이 막 밤을 새고 저희 막 팀장님이랑 저랑 옆방이었거든요. 그냥 바로 문 열 수 있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빨리 시나리오 그거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새벽 4시에 막 갑자기 시나리오 회의하고 그러고 나서 또 8시에 해녀 이모들 우리 커피 타드리러 가야 돼 하면 또 8시에 가가지고 또 커피 타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동거동락하면서 생활했거든요. 처음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을 가진 친구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너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니 뭐 이건 서운하니 뭐하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은 구조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쵸. 밑에서 일했던 사람,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그때 대표님이 목적성을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공연을 만들 거고 이 공연은 이러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피곤해도 공연이 올라가고 관객들이 웃으면 괜찮았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창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직원들이랑 동기들한테 심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답변을 조금 빨리 네,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은지 고객님 오늘 특강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객님 특강에서 공감, 교감, 감동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시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막 심리에 대한 관심이 일단 많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정말 틈만 나면 막 여행을 다니면서 이 나라 문화는 왜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게 습관이 됐을까? 막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때도 내가 재밌을 것 같은 것보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재밌을까? 이렇게 했을 때 설득이 될까? 이런 것들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대 뭐 중반에 타겟을 했다. 그럼 30대 중반 사람들만 계속 만나서 자 언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요런 컨텐츠가 만들어질 거예요. 제주도에 왔어. 자 왔는데 자 어디를 가야 될지 찾아요. 근데 이런 곳이 있대요. 언니 가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서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도 되게 많이 듣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원하는 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도 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좀 저는 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한 제가 항상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이 제품을 단순한 물로 보지 말아라. 왜 이름을 탐사수라고 지었고 왜 여기엔 한국어로 썼고 여기엔 왜 영어로 썼으며 왜 이 포장지는 울퉁불퉁한 병에 담았고 여기에는 왜 파란색 라벨을 썼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항상 그런 거를 저희는 마트에 가서도 왜 DP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이 아래층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캔디류를 담아놨을까? 네.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것들 얘기를 해요. 막 애들이 뭐 키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본능적으로 집게하기 위함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부터 그럼 왜 컬러를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나눠요. 근데 저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문화 예술을 하는 우리들은 이 시선을 놓치면 정말 그냥 혼자 예술을 하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혼자 예술을 할 거냐 좀 속된 말로 자위를 할 거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진짜로. 네. 네. 그거는 그냥 자위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좀 합니다. 그렇죠. 최승준님, 본래 전공이 연구였던 만큼 운영 시작하는 데 있어서 대표직으로서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마주했던 순간들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혹시 이에 관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해결해 나갔을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 이야기와 팀장님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경영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용어 자체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비즈니스적 용어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막 미팅을 하면은 제가 모르는 용어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핸드폰을 아래다 두고 검색하면서 이렇게 몰래 검색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듣고 약간 좀 그렇게 저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약간 그런 지점이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대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도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앞으로 사람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돈을 쓸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팀이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이 시장에 맞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제주도에서 시작했지만 육지, 해외로 뻗어나갈 것이다. 왜냐, 해녀라는 키워드, 이제 해녀는 사라져갈 문화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 더 희소성이 생길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거를 공감하는 팀원. 네. 제가 아무리 사람의 이야기는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 공감을 못하면 달려나갈 수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사실 과감하게 팀원을 내쳐야 돼요. 네. 그거는 우리의 목적성이 다르면 이 스타트업은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감되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공감되는 팀원들이 사실 많이 모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제가 일단 확신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몰입이 되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더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일개 이렇게 시작했던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컸다. 우리라고 불가능할 게 있겠냐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주는 거라고 게 이제 저만의 어떤 노하우인 것 같고요. 근데 또 팀원 입장에서 네. 사실 대표님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아무튼 되게 무게감을 많이 느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려움은 무조건 다 많고 누구나 다 있고 다 똑같은 어려움이건 다른 어려움이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지금 이겨내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달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팀원 입장에서 그래 이거 한 번은 이렇게 자빠지더라도 한 번 더 나가야지 하는 그 파이팅 넘치게 하는 마음을 정말 잘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의 최고 자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안 잘리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에요? 해요. 네, 야구하는 거 아닙니다. 해녀의 부엌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했다고 했는데 지역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통해 홍보하셨나요? 개인 인스타그램 홍보하셨나요? 홍보 방법 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렸어요. 그래서 뭐 큰 금액을 돌린 거는 아니었는데 인스타그램 통해서 처음엔 젊은 타겟으로 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타겟으로 광고를 돌렸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입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80%가 인스타그램을 통한 유입률이었어요. 네, 제주 여행을 쳐가지고. 근데 2달 만에 지인 소개를 통한 유입률이 더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광고비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이제는 컨텐츠가 괜찮으면 사람들이 정말 잘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광고비에 막대한 돈을 쓰지 않아도 이제는 너무나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려고 하고 알아서 제안이 오고 요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홍보 방법에 대한 사실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정말 컨텐츠가 내가 매력적이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사실 홍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요거는 근데 지금 저희도 사실 뭐 컨텐츠 새로 만들 때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옛날처럼 막 광고비에 막대하게 돈을 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나 손쉽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지인 구전 마케팅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가봤더니 여기가 좋더라. 이제는 이런 마케팅이 더 신빙성이 있고. 예. 특히 관광지일수록 또 그렇고 저희 컨텐츠의 특성상 진짜로 삶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전 마케팅이 있었을 때 힘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공연을 기획할 때 어려운 점들은 뭐였나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오늘 특강 너무 잘 됐습니다. 저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첫 번째가 사진이랑 두 번째가 슬로건 문구를 제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베타 테스트 할 때도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내지? 어떤 문구를 해야 사람들이 혹하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해녀와 함께하는 은밀한 저녁 식사를 막 내걸었거든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사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서 다 똑같이 찍는 사진보다는 좀 신비감 있는 사진을 좀 더 저는 좀 추구를 하고, 그래서 그 포스터나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문구를 보면은 해녀와 뭔가 저녁 식사를 한다고? 약간 이런 호기심이 또 들 수 있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 컨텐츠 오픈을 할 때 우리 핵심 슬로건이랑 핵심 사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자, 해녀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연구를 결합한 콘텐츠를 할 생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해녀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요청이 되게 많이 와요. 왜냐면 저희는 해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공간도 너무 많고 아이템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막 당근 농가에서도 제안이 왔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서도 같이 하자고 했던 게 제주도 마늘을 알리자. 네.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운영 자금이랑 공간이랑 시설비 다 대주겠다. 너네는 컨텐츠만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이 오는 적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요즘에 또 도시재생이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막 어디서는 우리 어부에 부업 해보자라고 또 제안도 오고 막 농가 뭐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저희는 앞으로 5년간은 해녀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해녀로 끝을 가봐야 이 컨텐츠를 통해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마치는 거는 우리 팀원들에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진짜 사업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경험이 그 다음의 것을 가더라도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해녀로 5년간은 갈 수 있는 맥시멈을 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관객들이 해녀의 부엌에 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찾아왔으면 하는지, 최종적으로 관객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맨 처음에는 해녀 궁금하다, 나 해녀 보고 싶다, 그리고 해녀의 이야기 듣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아니면은 진짜로 제주도 왔으니까 이 돈 아깝지 않게 최고의 경험 누리고 싶다 하는 관객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콘텐츠는 그걸 다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녀 이모들이 직접 나와서 들어보지 못했던 바닷속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감을 하고 공감을 시키니까 그거를 겪고 난 관객들이 나갈 때는 항상 미소를 다 띠면서 너무 잘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해녀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잘 살아오셨어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관객분들이 모이시고 나갈 때 그런 반응을 위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어떤 이런 감정들을 좀 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해녀의 부엌을 치유의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객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사람들이 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울고 싶어서 왔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 쓰는 분들 보면은 뭐 학교폭력 피해자인 딸과 함께 치유 여행을 온 뭐 어머니, 그리고 뭐 20년 동안 의절하고 살아온 이모와 엄마를 모시고 온 딸, 정말 사연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 곳을 통해서 해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이런 아픔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다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해녀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오는 관객이 치유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요. 항상 공연하기 전에 그걸 항상 기도를 해요. 이 관객들이 치유의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공연을 하는 해녀분들이 치유의 순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기 삶이 정말 잘 살아왔구나. 내가 그래도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같이 하는 우리 팀원들도 이 공연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네, 다음 김보빈님, 특강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문화유산 해녀 관련해서 활동 진행 중인데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내용 중에 제주문화 발굴, 보존 부분에서 해녀를 중심으로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외에 관심 있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른 제주 문화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 다른 뭐 제주 문화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문화가 또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문화로 봤을 때는 저는 해녀가 가장 제주도에선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외에는 사실 저는 1차 생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농수산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농수산물 시장은 앞으로 절대 죽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뭐 해양 쪽으로 했다면 다음엔 좀 농산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지원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금이라 생각합니다. 지원금만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고 지원금 외에 순수한 자금이 있다면 사실 저희는 지원금으로 시작했어요. 네, 지원금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 주는 그 청년 컨텐츠 자금 같은 경우는 자부담비가 없어요. 네. 보통은 사업비의 거의 20%가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컨텐츠 쪽은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금으로 시작을 했고 지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또 했던 게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컨텐츠를 만들겠다였어가지고 지원금을 한 2번 정도 받고 나서는 저희의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 수익을 가지고 또 부풀리고 또 커가고 이렇게 했고 초반에 좀 자금은 조금 들긴 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네. 시간이 지금 네. 그러니까 자 질문 한 2-3개만 더 하고 근데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데 23개. 혹시 내가 이 질문 안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곤님 마이크 이용해서 질문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마이크 이용해서 질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이유가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제가 고향이 서귀포인 학생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해녀의 부엌을 따로 방문한 적은 없지만 제주도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 콘텐츠로 성공하신 거를 매우 존경하고 있고요. 사실 해녀를 사실 미디어에서 신기한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녀의 현실적인 삶까지 담아내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네. 이게 도 넘은 소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보고 듣고 자란 게 있어서 현재 제주도 내에서 해녀들이 잠수병으로 도립 병원마다 잠수병 전문 치료 센터가 있을 정도로 해녀분들의 피해가 매우 심한데 혹시 향후 사업 확장에 있어서 제주도의 모든 해녀들의 치료를 위한 사회적 기여의 계획이 있으신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수병. 사실 지금 저희는 수익의 일부를 항상 어촌계에 기부를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번 수익이 해녀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늘 같이 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 해녀분들이 잠수병에 대한 고민이 많은지, 이 실제 해녀분들에게 풀어줘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해녀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해산물 가격 경쟁력을 다시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녀들이 주도권을 갖고 본인이 채취한 해산물을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녀들이 제일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녀분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도 저희의 어떤 기부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또 제주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정말 많이 하긴 해요. 해녀문화유산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늘 항상 좀 생각하는 지점이라서, 네, 그런 지점은 앞으로 뭐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더 크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이크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이번 질의응답에서 굉장히 놀라운 도전을 한 거예요. 학생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서귀포 학생 현재곤님. 자, 새로운 도전을 하실 분 한 분만. 오, 4, 3, 2, 1 마감하겠습니다. 네. 네. 몇 가지 질문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네. 보시고 꼭 이거는 대답해 주고 싶다라는 것만 하나 정도 할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 해볼까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초반지원금 아까 네. 거기 초반지원금 이후 네.
이거 한번 우리 스토리로 들려줍시다. 특강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공연하는 거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관객들이 어느 부분에서 오열하고 감동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4편의 공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다 우리 팀장님이 쓰신 건데 짧게 설명 가능합니까? 짧게요. 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해녀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공연 좀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종달리에서 89세 최고령 해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령 해녀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맨 처음 오프닝 연극 공연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질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희 할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물속에서 죄송해요.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지금 스토리가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89세 최고령 해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해녀분 이야기는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가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와야 될 때 오지 않는다 하면은 풍파를 맞아서 생을 마감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자식들은 낳았고 키워야 되고 남편은 없고 그럼 결국에 이 어머니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몸뚱아리 하나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뭐라도 잡아가지고 팔아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 이 해녀 일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89세 할머니 내용 같은 경우도 남편이 28살에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파를 맞아서 바다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남편의 장례도 치러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게 너무 커서 자식을 3명을 낳았는데 3명을 그냥 집에다 방치해두고 무당만 쫓아다녀요. 왜냐면 남편 영혼이라도 찾겠다고. 영혼 제사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막 어디 다니면서 막 계속해서 남편 영혼이라도 이제 찾겠다 하면서 막 거의 이제 정말 남편을 따라가겠다 막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그랬던 해녀가 나오는데 그 해녀를 옆에서 치얼업 해주고 살려주는 언니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 너 자식들 키워야 되지 않냐. 우리 그래도 한번 바다에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니는 내가 바닷속에만 들어가면은 영희 아빠 여기서 죽었나 라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혀 물리로 올라오고 새끼들은 나 혼자 먹여 살릴 수 있을 건가 싶어서 숨이 턱 막혀 물리로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해요. 네. 근데 이 언니 역시도 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만 남편 없냐? 나도 서방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누가 서방 있냐? 응? 나도 내 서방 죽었을 때 내 서방 제사상 차려주려고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했다고. 바다에서 죽은 서방 제사상 차려주려고 그 바다에 들어갔다고 라고 하면서 같은 처지의 언니한테서 공감을 받으면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요. 언니의 힘을 얻어서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서 물질을 하면서 돈을 이제 버는데 같이 간 언니가 바다에서 죽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대사가 우리 팀장님이 쓴 대사인데요. 그거예요. 바다가 참 야속했죠. 서방 가져간 것도 모자라 제일 친한 언니마저 앗아갔어. 억울하고 분통한데 품에 안겨 우는 곳도 바다뿐이라. 기쁘면 기분 좋다고 물질하고 슬프면 눈물 흘리면서 물질했죠. 숨 있을 때 나와야 한다. 우리 어머니 그 말 한마디로 나랑 새끼들이랑 다 지켜냈죠. 욕심내멍 죽고 사는 건 사람 일이라.
살리는 건 바다 몫이고 내 새끼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이 엄마 닮은 바다뿐이라 라는 마지막 대사가 요거예요. 그러면 89세 최고령 해녀분이 나와서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대사를 이제 해요. 요 공연이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고요. 다른 거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해녀분들이 보통 원정 물질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지방, 뭐 통영, 충무, 부산 이런 쪽으로 가고 더 가시는 분들은 뭐 러시아, 홍콩, 일본 이렇게까지 제주도 해녀들이 원정 물질을 가서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이제 제주도에 있는 식구들 먹여 살리면서 15부터 가정 경제의 주체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해녀분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 물질을 하다가 바다에 이제 배가 지나다니잖아요. 그 배에 프로펠러에 휘감겨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이제 겪었는데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뱃속에 있었던 아기에 대한 미안함으로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살 때 17살 난 언니랑 가장 친한 언니랑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데 언니가 안 나와서 언니가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 돌 틈에 머리가 박혀가지고 죽은 거를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난 바다로 들어갈 수 없다 해서 해녀를 안 하고자 육지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붙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70세까지 해녀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 이야기도 있고 뭐 또 한 분은 이제 해녀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서 남편이랑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그렇게 죽기보다 싫었던 해녀를 다시 하려고 이제 아기들이랑 짐을 싸고 다시 제주도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게 해녀질밖에 없으니 이렇게 하는 해녀 이야기.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포인트에서 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해녀를 보면서 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바다에서 물질하는 게 제일 즐겁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막 이 일 하기 싫고 이것저것 못하는 일에 대한 핑계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네, 그래서 막 저희 관객들이 막 쓰면 월요병 때문에 내일 직장 출근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공연을 보고 나니 정신을 차리게 되네요. 현재의 삶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오고요. 네, 그렇게 해녀분들을 보면서 많은 위안과 위로를 또 받습니다. 네. 마지막에 되게 큰 울림이 있어서 막 목소리가 떨리는데 어떡하죠? 반성하게 되네 오늘의 나를. 아무튼 장시간 너무 그 대표님은 연기자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몇 문장으로 우리를 모두 다 숙연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박대출 팀장님은 연기를 공부를 좀 시키고 내려보내야겠는데요. 네,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흥미로운 그리고 도전적인 이야기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 자기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사 목표부터 설정해서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서비스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정말 뿔 달리는 황소처럼 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대표님의 말씀들이 학생들한테 좋은 기운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저희도 빨리 이 사태가 조금 더 진정되면 제주도로 다 같이 놀러갈 수 있어서 대표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특강하면 마지막에 하는 뭐죠? 하나가 있어요. 자, 뭐죠? 하나, 둘, 셋, 하트!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도 특강을 듣다 보니까 우리 써야 하는 그 특강 보고서에 사실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특강 내용 요약. 네,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질문하고 싶은 거나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기존의 형식과는 다르게 그냥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들, 여러분의 뭐 이제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아니 얼마 살지 않은 인생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야기와 함께 느꼈던 점들을 중심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사이버 게시판의 공지사항에다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편안한 점심시간 되시길 바라요. 안녕.